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고 몸이 쇠약해지셔서 요양병원에 와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대로 아침에 깨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런 질문을 떠올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다 봤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인의학 전문의인 루시 폴록의 책 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의 일부인데요. 내용은 우리 삶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한 질문이고 무엇 때문에 그 질문들을 하기가 어려운지, 이런 질문을 가로막는 장벽을 통과하고 나면 삶이 훨씬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것은 아디아샨티가 소개한 어느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 과정의 수련회에 참가하게 된 부부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은 그들을 지켜본 스승은 그 둘은 수련회장에 오지 말고 숙소 침대 위에서 둘이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뭘 하든 상관 안 하겠으니 침대 위에서 붙어만 있으라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시킵니다. 스승의 말이라 할 일 없이 침대 위에 있던 둘은 서로에게 그동안 못했던 진실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미안해서 말 못하고, 배려해서 말 안하고,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말 안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 넘겨짚고, 그러다가 결국 대화가 줄어들고 사이도 멀어졌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서로에게 드러내자 끊어졌던 둘의 마음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이 표현될 때 걱정과는 다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이 관점에서 책을 읽었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이 두려워서 상대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꼭 필요한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삼킨 것들은 없는지, 특히 나 자신에게 묻고 싶었지만 회피하고 있었던 질문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드러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시켜 볼지 생각해 볼게요. 책 50부터 시작하는 나의 공부에서 소제목 2. 중요한 질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아이린 할머니와 나는 할머니를 치료할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말은 대부분 내가 했고, 아이린 할머니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능한 한 빨리 병상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흉부염증을 치료하겠다는 내 계획에 동의했다. 할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기침을 했고 걷는 것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전날에는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에 가는데 다리에 그냥 힘이 빠져버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심장에도 이상이 있었다. 또 매일 이뇨제를 2알씩 먹지 않으면 숨이 차고 발목이 부어오른다. 할머니는 내게 자신이 늘 얼마나 힘든지 말했다. 아이린 할머니는 지금까지 넘어진 적이 2번 있다. 작년에는 그저 냉동고 문을 잡아당겼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졌다. 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뒤로 넘어진 것이다. 내일은 좀 나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흘낏 보더니 창밖을 바라본다. 안타까웠다. 내 진부한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이린 할머니가 언젠가 완전히 건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할머니도 그걸 안다. 할머니는 이미 위태로운 심장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할머니의 활력을 되찾아줄 약은 없었다.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나봐요. 나는 할머니의 손가락 아래로 내 손을 넣으며 말한다. 항생제를 주입하고 있는 관이 할머니의 손목 뒤에서 위태롭게 달랑거리고 얇은 피부에는 보라색 멍이 선명하게 번져 있다. 하지만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결혼반지와 약혼반지는 울퉁불퉁한 손가락 관절 사이에서 느슨하게 걸려 반짝인다. 머리는 최근에 염색하고
모양을 냈다. 저 아이린 할머니, 제가 뭘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나를 되돌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찡그린다. 나는 말을 이어간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대로 아침에 깨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나요? 아이린 할머니가 크게 미소 지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내 기분이 바로 그거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더 많은 사람이 아주 오래 살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이를 먹는지 제대로 모르며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어울려 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았던 적도 없다. 우리는 노쇠라는 큰 문제를 마주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건 누구나 곱씹어보고 싶은 주제가 아니다. 나이를 아주 많이 먹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거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파도가 바위 투성이로 된 만에 들이치듯 수많은 질문이 요동치는데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떠올려도 괜찮을까? 아이린 할머니와 나는 이제 제대로 대화를 나눈다. 나는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눈을 감고 세상에서 사라지고픈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묻는다. 아마 6년 정도 됐지. 남편이 죽고 난 다음부터니까.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겠네요. 59년이요. 할머니는 자랑스레 미소를 지었다. 분명 남편분이 몹시 그리우시겠죠? 좋은 분이셨나요? 최고였지. 우리는 아이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났던 전쟁 직후에 열린 무도회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해군에 복무할 당시에 함께 다녔던 여행과 할아버지가 보여준 친절을 말해준다. 나는 무엇이 할머니를 웃게 하는지 묻는다. 할머니는 근처에 살면서 매일같이 들르는 딸들과 이따금 켄트에서 내려오는 아들을 보는 것이 좋고 손주와 그 약혼자가 방문하는 것도 즐겁다고 한다. 할머니는 잘 자고 충분히 먹는다. 매일 6시 30분에 쉐리주를 아주 조금씩 즐기기도 한다. 우울한 상태가 아닌 것이 아주 명확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멋진 삶을 살았지. 이젠 피곤해. 남편과 있고 싶어요. 모든 걸 당장 끝낼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먹겠냐고 내가 묻자 할머니는 답한다. 아니, 할머니는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꽤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안 그럴 거예요. 가족들도 속이 상할 테고 어쨌든 그건 잘못된 일이니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 자식들한테 가벼운 키스를 날리고 내가 바라는 건 그냥 알잖아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떨린다. 이제 우리 대화는 모든 면에서 더 쾌활해졌다. 중요한 질문 하나를 처리했으니 말이다. 작은 여행 가방에서 선물 꾸러미를 꺼내듯 질문을 꺼내어 포장을 벗기고 함께 볼 수 있게 우리 사이에 있는 담요 위에 펼쳐둔 느낌이었다. 이제 우리는 아이린 할머니가 정말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오후에는 물리치료사도 할머니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92세라고 생각해보라. 치료가 효과를 보일지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할머니가 집중 치료실만큼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다. 항생제 주사가 어떻게 듣는지 지켜보고 나아진다면 계속 할 테지만 나빠진다면 할머니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기로 다 함께 결정한다. 그러면 할머니는 더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잠이 점점 더 길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 평온하게 숨이 멎어 다시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질문을 하면 나머지 대화를 더 정직하게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풀어보았던 아이린 할머니의 고민거리는 할머니한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할머니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미래에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나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로 할머니 건강이 나빠진다면 할머니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막 나가려던 참에 할머니의 딸 캐시가 도착한다. 따님한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설명해도 될까요? 내 물음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우리가 내린 결정을 캐시에게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놀랍지 않네요. 온화한 얼굴로 캐시가 말한다. 캐시는 엄마를 닮았다. 반짝이는 눈과 찡그려서 생긴 게 아니라 웃어서 생긴 주름이 똑같다. 캐시는 엄마 손을 토닥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아버지랑 함께 있고 싶으셨죠. 엄마, 우리 모두 알아요. 나는 캐시가 어머니의 바람을 알게 돼서 기쁘다. 아이린 할머니는 분명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법적으로는 나와 나눈 대화를 가족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이린 할머니가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말을 못할 지경이 되거나 정신 착란에 빠지면 할머니가 어떤 수준으로 치료를 원하는지 결정할 때 캐시와 나머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영양관을 삽입할지, 호흡을 도와줄 장치를 사용할지 같은 일에 관해서 말이다. 캐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두지 않아도 어머니가 바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결정하는 일에는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솔직히 말하면 의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캐시는 자기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살리거나 죽이는 결정이 달려 있다고 믿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놓인 여러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서 이런 대화가 평생 각자의 양심에 무겁게 매달려 있다는 걸 안다. 더 터놓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질문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고령으로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 입 밖에 내지 않는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있다. 누군가가 치매에 걸렸는지 어떻게 할까? 내가 치매에 걸렸는지는 어떻게 할까? 그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이 약은 먹을 가치가 있을까? 어머니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까? 그렇게 되면 끔찍할까?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내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들까? 의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까? 그 노력은 지나칠 정도일까? 나는 정말로 아직 운전해도 괜찮을까? 아버지의 그 부분에 관해 간호사와 이야기하려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써야 할까? 내가 그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죽는다는 두려움을 누군가한테 어떻게 말할까? 죽기를 바라도 괜찮을까?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 괜찮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거북하다. 여기에 관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없기에 질문은 걱정거리가 된다. 여러분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질문,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도 걱정했던 질문이며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우리가 중요한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편협하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헌신적인 아내는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낼지를 성인이 된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부담을 덜려는 욕심처럼 보일까봐 두려울지도 모른다. 세미는 노인의학 전문의가 더 자세한 사전 돌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환자가 응급실과 병실을 덜 찾아오게 만들려는 바람처럼 해석될까
두려워한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노화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곧장 탐욕스럽고 인색하다고 여길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대화를 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면 중요한 문제를 전혀 다룰 수 없게 될 때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법을 알아내야 한다. 나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과 그 가족을 오랫동안 돌보면서 이런 문제는 담아둘수록 불행, 걱정, 분노를 일으켜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문제는 양지로 끌어와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새롭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덮어두고 회피하면 삶에서 사라질 것 같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중요한 질문들은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가능하다면 센스 있고 유머러스하게 표현된다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술술 잘 풀리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